제 66강 임종입니다. 임종 요양보호 표준교재 50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 21회 2문제, 22회 1문제, 23회 2문제, 2018년도 24회 2문제, 25회 2문제, 26회 2문제, 2019년도 27회 1문제, 28회 4문제, 29회 2문제, 최근 30회 때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말기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기 환자일 때 의식이 있으면 연명 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인이 직접 의사 결정하면 되지만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등록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임종 전 단계인데요. 이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30회 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말기 환자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나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는 다르죠.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를 반드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나 처리할 수가 있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 이상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되고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확인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에는 연명 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이 임종 전 단계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교과서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추가된 내용. 근데 이번에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앞으로 이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시험 문제 종종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여러분이 꼭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재 502페이지 보면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 양식이 쭉 있고요. 그걸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종기 단계. 임종 징후.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하죠. 임종기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을 이해합니다. 임종 징후. 대부분 누워있게 되죠. 또한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집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임종 징후, 혼수 상태에 빠진다. 18, 23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1회, 18회, 25회 때 나왔습니다. 3.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4회, 7회, 23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식은땀을 흘립니다. 18회, 23회 때 나왔습니다.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18, 23, 25회 때 나왔고요.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실금하며 항문이 열린다. 5, 6, 18, 23, 25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임종 징후. 다음으로 임종 적응 단계. 중요하죠. 임종 적응 단계. 임종 적응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등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임종 적응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자, 이 순서 잘 알아두세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서와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정.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문장이요. 2회, 4회, 21회, 29회 때 나왔어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부정하는 거죠. 나는 표현을 자주 한다.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죠. 또 이런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정 단계예요. 다음 분노. 두 번째 분노 단계에서는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다음 지문이요. 5, 8, 9, 17, 21, 28, 29 계속 나왔어요. 7번 나왔어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게 분노예요. 다음 타협.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자는 타협을 시도한다.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죠. 주위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듭니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다오. 이 문장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게요 6, 7, 16, 20, 21, 22, 25, 29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우울. 네 번째 단계에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집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고요.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이게 우울이에요. 이게 21, 23,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수용. 다음으로 수용.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을 한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몇 세까지만 80세면 살 만큼 살았어.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그렇고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80세면 90세면 살 만큼 살았어.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이게 3회, 21회, 26,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고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요양보호사는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대상자와 가족을 도와야 하는데요. 먼저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그 다음에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그 다음에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순으로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호흡기 양상의 변화. 호흡은 증상이 뭡니까? 호흡 양상이 체인스톱 호흡으로 변화한다. 21의 기출이에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증상이고요. 돕는 방법은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높여준다. 머리를 높여준다.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이게 기출 논점이에요. 10회, 21회, 27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대상자를 편하게 해준다. 다음에 체온의 변화에 따른 요양보호. 증상은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게 된다. 피부의 색깔이 어떻게?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게 된다. 돕는 방법은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체온을 유지해서 담요를 덮어준다. 8회, 9회, 27회 때 나왔고요.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21회, 27회.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수면 양상의 변화. 증상. 대상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 수면 양상의 변화예요. 돕는 방법은 대상자 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21회, 27회 때 나왔어요.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다음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게 21일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신 기능의 변화. 정신 기능의 변화. 혼돈이죠, 혼돈. 대상자는 시간, 장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 돕는 방법.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구야? 나 홍길동인데 알아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럼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하시겠죠.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다. 알아두세요.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는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대상자를 편안하게 합니다. 다음에 배설 기능의 변화. 증상은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됩니다. 돕는 방법은 침상에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배설기능의 변화, 돕는 방법. 다음은 배액기능의 변화. 증상,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통증을 의미하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변화예요. 돕는 방법은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서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이 지문이 2, 4, 6, 7, 14 14번 나왔네요.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고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분비물 배출을 위해서 옆에 가습기를 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정신기능의 변화. 증상은
대상자는 불안정, 정신기능의 변화니까 이제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해서 생깁니다. 돕는 방법은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동생 임종을 봤는데요. 이게 그 정신 기능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10회 때 나왔어요. 21회 때 하고 10회 때. 10회, 21회.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거 좋지 않다. 21회.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차분해진다. 20회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소화 기능의 변화.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죠. 않으려 한다. 28회 때 나왔어요. 증상. 소화기 변화.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28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대상자의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돕는 방법은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29회 때 나왔어요.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 주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거나 글리세린의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입안에 찬 수건을 얹어 주는 것이 좋다. 요게 이제 2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또는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신장 기능의 변화. 증상.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죠. 그래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돕는 방법은 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소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는 의료팀과 연계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심리 변화, 신체 변화에 의해서 심리 변화에 대한 요항보. 불안 및 두려움. 증상. 임종 대상자는 통증, 자신의 또 몸이나 배설물로 인한 착취, 착취가 아니라 악취,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야 한다. 이게 심리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증상이에요. 15회 때 나왔어요.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다음으로 사람이나 사람과 소유물을 모두 잃은 것과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15회 때 나왔어요.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돕는 방법. 임종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게 1회 때 나왔네요.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정서적 고립. 다음으로 2번 정서적 고립. 증상. 대상자는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원하고 주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돕는 방법.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이게 9회 때 나왔네요.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이게 1회, 2회, 11회, 30회 때 나왔던 기출집이네요.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다음에 의사결정 참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네, 밖이 잠깐 시끄러졌네요. 돕는 방법은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준다. 다음으로 이제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곁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있는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중요해요.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도록 돕는다. 29회 때 나왔습니다. 임종 대상자를 존중한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를 선택하게 해준다. 이게 29회 때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의사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사결정 참여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29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최종교재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먼저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도와줘야 하죠. 먼저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침 등의 분비물이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침상 머리를 높인다. 15회 나왔고요.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14회 때, 15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이고요.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15회 때 나왔어요.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1회, 19회, 24회에 나왔어요.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중요하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임종 후 요양보호. 자, 돕는 방법. 이제 준비물은 이제 수위나 깨끗한 시트, 곡반, 그 다음에 비누와 물, 세면 수건, 패드, 장갑 등의 준비물 하고요. 돕는 방법으로는 돕는 방법. 사후 강직은 사망,
두세 시간 후부터 시작돼서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임종 직후 제일 먼저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9회 18회 때 나왔어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9회 18회 때 나왔고요.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어해 줄 것을 의뢰한다. 18, 27, 28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요양보호사 직접 빼지 말고요.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디귿.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5, 8, 11, 12, 13, 24, 27, 28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아시겠죠?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어떻게 나오냐면 침대에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 눕힌다. 베개 다리를 발로 받쳐준다.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가 정답이죠.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다음, 혈액 정제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진 것을 예방한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24회 때 나왔네요.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대상자의 누구에게? 가족에게 확인한다. 이게 18, 27회 때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이게 틀린 질문 나왔어요. 의치를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과정을 확인해야 되지 요양보호소 임의대로 빼내어 의치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다음,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을 닦아준다. 분비물을 닦아준다. 24회 때 나왔고요.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둔다. 28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만 덮는다. 어깨까지. 얼굴까지가 아니라 어깨까지만 덮는다. 7회 24, 27회 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얼굴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깨까지. 발끝에서 어깨까지 덮는다. 이게 기출 요점이에요. 어깨까지. 다음으로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27에 나왔고요.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참, 가족에 대한 요양보 표준교재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돕는 자로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임종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하고요. 가족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다. 다음에 질문이 이제 중요하죠.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참석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간다?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26, 28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이에요.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고요.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26, 28 때 나왔고요.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26, 28에 나왔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4의 8에 나왔고요.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말고 휴지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이게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이 지문이 1, 5, 7, 10, 26, 28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중립자세 28회 때 나왔네요. 자,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 사별 전 대상자 옆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간직한다. 대상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족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한다.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주셨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므로 가족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친지나 지인의 병문안을 받을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사랑을 표현한다. 집안의 행사가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된다.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영상편이나 가족사진을 촬영한다. 사별 후. 사별 후 애도하고 슬퍼하는 과정은 정상이죠. 마음을 치유하는데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펑펑 울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질 수 있다. 처음에는 펑펑 울고 이제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질 수 있고요. 의료진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므로 친구나 가족, 상담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정이 잦아듭니다. 가족, 친구들이 고인을 빨리 잊으라며 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한다. 슬픔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여기 마치고요. 일단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아니죠.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고 했어요. 자,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르죠. 그 다음에 동공이 확대됩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확대된다. 자극에 민감하여 반응한다.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없습니다. 다음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가족의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낮에는 차지 않도록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한다. 호흡 양상이 체인 스톱 호흡으로 변화하면 머리를 낮춰준다.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예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 도울 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억제시킨다.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 임종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두려움을 느끼죠. 임종 대상자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자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예요.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두려움을 느끼죠. 심리적 변화니까요.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한다? 고립되고 싶지 않죠. 쉽지 않는다. 다음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 돕기 기출오답 바로잡기입니다. 머리를 낮춘다? 침상 머리를 높인답니다. 똑바로 눕힌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 호흡해야 하잖아요. 배설물 배출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해서 질식을 해나간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예요. 임종한 후에는 틀리죠. 머리를 이제 반대 몸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담요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용하게 혼자 있도록 내버려둔다.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 기출 오답 바로잡기입니다.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이거는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다음 침상머리를 높이고 임종 후입니다.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는다. 이게 전이죠. 임종 전. 그 다음에 몸에 이게 임종 후에는 이제 대상자에 바로 눕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놓는다.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그게 아니죠.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다음 방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여 조명을 어둡게 한다. 조명을 밝게 한다. 방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의치는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한다. 의치는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 가족이 확인을 해야지 외환보호상 임의대로 의치를 빼내어 의치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아니죠. 발에서 어디까지? 대상자의 어깨까지 잡는다. 발끝에서 대상자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까지. 어깨까지입니다. 어깨까지. 자,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가족을 대신하여 대상자의 유품을 정리한다. 대상자 유품은 가족이 정리해야 되겠죠. 장례식에서 참석하여 가족을 돕는다. 요양보호사는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슬픈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한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격려한다.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답니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다? 지적질한다? 아니죠. 무슨 자세?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다음 핵심 족집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예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징후가 아닌 것은 아닌 것. 점차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피부색이 붉게 변한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 했어요. 이렇게 바꿔서 내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맞고요. 3번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맞죠? 4번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면 점차 천천히 쉰다. 맞고요. 항문이 열리면서 대변이 나온다. 맞습니다. 다음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역대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부정. 역대 기출에서는 이게 뭐냐? 부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5문제를 한 문제로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며 자신의 병이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말하며 소리를 높여 불평하고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맞지요? 3. 타협.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다오. 말하면서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게 타협이죠. 우울. 4. 울.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대요. 이게 우울입니까? 우울이에요?
수용이죠.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입니다. 우울은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 게 우울이고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하는 것이 우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죠. 이게 우울이죠. 수용. 5번 수용.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예, 수용입니다.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수용. 자, 중요합니다. 다음 3번 풀어볼까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네, 전기기구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2번 가족 외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맞고요. 3번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으려 할 때 글리세린의 적신솜으로 입술을 닦아준다. 맞고요. 4번 주변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맞죠? 5번 반응이 없어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4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를 옳지 않는가. 임종 후 사후관리.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맞죠?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준다. 맞죠? 3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맞고요.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얼굴까지가 아닙니다. 머리까지가 아닙니다. 어깨까지 덮어준다. 맞습니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접 외환보호사 제거한다? 아니죠.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요양보호사 직접 제거하면 안 되죠.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 벌써 제 66강 임종 요양보호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67강 응급상황 대처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거의 다 왔네요.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